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신 분들 인사할까요? 누구 있으신가요? 박신재 사장님, 김예선입니다. 박준 사장님, 김미 사장님, 감사합니다들. 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급 강의, 두 시간 했죠. 그리고 이제 자가면역질환 저번 주에 하다가 이제 연결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가면역질환이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늘 옆에서 자주 대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병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잖아. 그죠? 네. 어쩌다 보면은, 류마티즘 수치가 굉장히 높대. 그 수치라는 게 나오거든요. 염증 수치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있어. 그러면은 자가면역질환 중에서 류마티즘이 근데 엄청 막 이렇게 걸려갖고 힘드신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손가락이 이렇게 기역으로 다 꺾여 있어요. 이렇게 막 다 꺾여 있어요. 저는 그 손가락을 보면서 제일 예로 제가 가는 저 콩마을집이라고 이게 상호로 다 말하진 않을게요. 콩마을이야. 무슨 콩마을인데 거기 사장님이 여기가 다 꺾여 계세요. 다 꺾여가지고.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는 그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부터 진짜 정말 잠을 3시간, 2시간 자면서 일을 하셔갖고 지금 그렇게 부호가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건물을 몇 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호인지는 모르겠어. 요즘은 종합소득세 아시죠? 그 취득 아니 뭐라 그래 그거 부동산세? 그 뭐라 그러죠? 세금 내는 거. 집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세금 폭탄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투자할 생각 이제 아예 하지도 마. 그럼 갑자기 주식이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야. 사람들이 있잖아. 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해서 조금 뭔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정보에 가 있어야 되는데 광고에 전부 다 민감해져 있단 말이야. 우리 사업은요. 저는 정보일 때 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업은요. 정보예요. 광고하는 거 봤어요? 막 떠들면서 얘기하면 이거 꼭 된다? 무조건 된다? 이렇게만 말해도 전부 다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가지고 돈을 벌고 또 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고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이거는 무슨 테크예요? 건강 테크야. 건강이잖아요. 나중에 그거 잃으면 뭐래? 몇 조 원이 무슨 소용이라고. 그런 얘기 다 들어봤잖아요.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여행을 하고 즐길 수 있고 80 먹으신 분인데 강남이나 분당 가면요. 보면 어르신들인데 너무 죄송하게도 뒷모습 걸어가는 모습에서 뭘 보는 줄 아세요? 그분의 부가 보여요. 부가. 왜냐면 똑바로 걸어 다녀요. 꼭 허리가 딱 고다 있고 쭉 피고 다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얼굴이 피부는 어때요? 굉장히 좋아요. 그걸 막 시술을 많이 하고 이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분들은 정말 좋은 거를 많이 드시고 쓰시고 뭔가 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건강 테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요. 우리가 나중에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이 건강 테크예요. 가난해지면 어떻게 돼? 건강도 안 되고 건강이 안 돼 있으면 가난해져요. 그건 메커니즘이야. 똑같은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야. 서로 다 연결고리가 돼 있단 말이야.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니까 그분한테 들어봤어. 괜찮을 거예요. 우리 아들 사장님이 있어가지고 깨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괜찮으니까 오세요, 사장님. 자,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를 하는데 애기 놀라지 않게 해주세요. 놀라지 않게만. 너무 오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잖아. 그러면 몸에서 과부하가 걸려. 그래서 면역이 어떻게 된다고 자기들끼리 술이 취하거나 약에 취한다 그러죠. 그거에 대해 취해버리는 거야. 내 과로로 인해서 면역세포들이 다 취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지 공격이 남인지 아닌지 모르고 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전적인 거 30% 정도 돼요.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전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토피를 2가지로 봐요. 한 개는 자가면역 질환을 볼 때 유전력으로 보고, 자가면역 질환이 아닌 경우는 뭐 후천적으로 보죠. 후천적일 때는 얘는 분명히 있어. 뭐가 있어? 이유가 있더라는 거야. 아토피가 걸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이유가 있고 또 그 아이가 어떤 부분이 약해져 있고 그게 나오는 거, 그게 통계학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류마티즘이 오거나 루푸스가 왔어. 그 사람이 어느 부분이 약해서 그 부분이 오진 않아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가 뭐야? 일도 될 수 있어요. 잠 안 자는 거. 잠 있잖아요. 우리 스폰서 사장님 보고 나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사장님 잠 좀 주무세요, 제발. 저는
너무 지금 저도 제 관리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러신 건 있어요. 저녁에 9시에도, 8시 반에도 카톡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답을 안 하거든요. 예전에는 처음에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 소비자분도 그렇고, 사업가분도 그렇고, 저랑 파트너들도 그렇고, 다 좀 서운해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그냥 한 8시 전에, 8시 전후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아, 이분은 지금 이제 닫고 책보다 주무시는구나. 이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제 됐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됐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잠은. 내가 잠을 자려고 10시쯤에는, 10시 반쯤에는 최소한 잠자리에 딱 들어가야 돼. 그거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애들 키우면서 가능해요? 근데 나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애들 키우면서도 그걸 했어요. 엄마한테 던져놓고 나는 와서 잤거든요. 왜냐하면 잠을 못 이겨. 그 초저녁에 자는 거를 못 이기는. 그 대신에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저는 제 일을 해요. 운동하고. 딱 제 루틴은 운동,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그때부터 딱, 애들 딱 어떻게 해놓고 나서는 8시부터는 내가 할 일 쫙쫙 해나가는 거야. 하고, 저녁에 다시 6시에 들어와서 6시에는 밥 먹고 잠자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10시 반에는 자는 거야.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왜 밤에 카톡한테 답하는 적 거의 없죠. 어쩌다 할 때는 제가 술 잠깐 취했을 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술 잠깐 취하면 막 중년 사장님한테 사랑한다 은정아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술 취했을 때예요. 그거 진심 아니에요. 알고 있을 거예요. 막 속이 막 이렇게 하고 막 북받쳐 오르고 막 그럴 때 있어. 아닙니다. 시중 진담 아닙니다. 시중 뭐냐면 주정입니다. 시중 주정.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을 보는데 자 그러면은 자가면역 질환이 아니든 기든 아토피는 나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는 나을 수 있습니다.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낫는 걸 저는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아가는 과정을 봤을 때 그 앞의 과정을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다 왔으면 이거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겠죠. 그리고 저도 겁이 나요. 왜 겁이 났는 줄 아세요? 나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때까지 6번, 7번을 하고 막 한의원도 4군데, 5군데 다 갔대. 그리고 뭐 병원 가고 약 먹이고 다 해봤대. 그래도 안 됐대. 그러면 나도 사실은 처음에는요 너무 겁나고요. 나도 처음에는 이제 말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존 원리를 제가 설명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처음에는 겁이 나요. 다 듣는데 얘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되는데 얘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 얼마나 욕먹지? 막 이런 거. 근데 지금은요, 어느 날인가부터 점점 그런 마음이 없어지더니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10몇 가지를 했어요 하고 막 우는 사람도 저 봤거든요. 예전에 나는 아기가 빨간 원숭이처럼 생긴 아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다 심하게. 전체가 그냥 빨개.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잠을 30분에서 20분 정도 동안 자고 일어나지 못한대요. 밤에도 살짝만 건드려도 깨가지고 자지러지는 거야, 막. 오홈 가려우니까. 그러면은 애들 이게 모유를 먹이잖아요. 모유를 먹여도 어때? 몸에서 막 더 일어나니까. 그래서 모유를 먹이지 말고 그렇다고 우유 먹이면 더 일어나. 그래서 숭늉을 먹이라 그랬어요, 제가. 오죽하면. 맞아. 예전에 그래서 내가 숭늉 먹이면 애가 영양가가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했던 것 같은 게 어렸을 때 전 못 먹인 사람들 있잖아. 못 먹여서 다 숭늉 먹여 키웠거든. 젖이 안 나올 때. 저희 아빠. 그 숭늉을 먹여 키웠잖아. 근데 걔들이 다 잘 돼 있어.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거를 저제 성분도 사실은 이 아이가 엄마가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병이 나왔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장이 안 좋아서 유해균이 많은 사람들은 질에도 유해균이 많아. 아이들은 뭘 갖고 와? 질 유산균 들고 나오거든요. 나올 때. 그래서 질이 굉장히 튼튼하고 좋고 그리고 양수가 좋아야 돼요. 그게 잘 살아나려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거기 잘 나올 때 사실은 애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 아토피 아이들한테. 내가 건강한 거 안 챙겼어. 내가 장 무수가 일어나고 있었을 거고 유해균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자기는 어떤 사람이 그러대 임신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신랑 눈치 안 보고 살찌는 걱정 안 하고 많이 먹을 수 있었어. 그래갖고 그냥 막 족발이 오늘 족발이 먹고 싶대 애기가 뭐 해가지고 먹잖아요. 좋은 거 하나 먹냐고. 그죠? 양지를 딱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먹고 싶은 거 막 먹잖아요. 인스턴트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피자 먹고 다 난리 치죠. 그죠? 정말 먹고 싶은 걸 먹죠.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애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먹고 싶은 거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도 못 먹었거든? 그래도 애들이 살아서 나온 게 나는 너무 신기했거든? 근데 내 거를 다 까주고 나왔나 봐. 내가 지금 사람이 이렇게 헛껍데기였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딱, 이렇게 치면 날아갔다니까. 그리고 애들을 못 들고 있다가 놔, 애를. 힘들어가지고.
애들 떠치고 그랬어요. 원래 보통 초인적인 힘이 생긴다는데 나는 그런 힘도 없었다니까? 안 먹어가지고. 근데 애들은 웃긴 게 내 걸 들고 나가긴 하더라고. 뼈고 뭐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엉망진창이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자가면역질환, 아토피는 나을 수 있는 병이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기전을 설명할게요, 오늘. 이거 간단하게 이거 브리핑 딱 설명하면은 이거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다가 딱 가시면 아토피 아이들이든 아니면은 뭐 비염 아이들이든 천식이든 다 똑같아요, 원리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딱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설명을 하나 해주세요. 아니면 사람 모양 이렇게 하나. 제가 장을 좀 뚜렷하게 그리라고 했더니 우리 준서 사장님이 이게 장을 이만큼 그렸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면 죽어요. 사람이 이런 모양이면 죽어. 근데 이제 장을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할 거니까 이제 그럴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설명을 이 아토피에 대한 걸 많이 하니까 우리 그룹 사장님들은 또 많이 활용하셔서 그대로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처음에 뭐 우리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보세요. 아토피 있는 아이들 생각해 보면 음식을 먹이지 않을 때는 그래도 많이 힘들어하진 않죠. 근데 딱 먹이고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 딱 지나거나 먹고 나서 대사가 돼서 딱 흡수될 쯤 되면 어떻게 해요? 가려고 하잖아요. 특히 뭐 먹었을 때 동물성 단백질 먹었을 때 그러니까는 뭐 유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기류 그런 거 먹거나 그 다음에 밀가루는 왜 그래? 밀가루 안에 밀가루는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지? 밀가루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 소화 때문에 그래. 그래서 과자 먹이고 그다음에 뭐 먹여도 어떻게 단백질을 대사시킬 때 계란 같은 거 왜 알러지 많죠? 계란 같은 거 특정적으로 먹였을 때 알러지가 제일 심한 게 뭐예요? 최 사장님은? 애기. 처음에 호두에 알러지가 심했어요. 호두 알러지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건 견과류 알러지예요. 지금 그것도 안에 그 단백질 때문에 그래요. 없어졌고요. 고양이 털하고 우유새고. 우유새고 그죠. 자, 그러면 그거는 고양이 털은 왜 왔냐면 내 몸에 알러지든 아토피가 있잖아요. 있으면 다른 거에 대한 저항하는 것도 얘에서 과잉 반응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 과잉 면역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어 사장님이 잘 브리핑 했더라고요. 과잉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인해서 면역 반응을 하는데 항원이 있고 항체가 있어. 근데 항체가 있는데 항원들이 붙어가지고 얘들 항원 항체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지?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개만 와서 싸워도 되는데 수백 개가 와서 싸워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애가 막 완전히 막 죽는 거야. 그래갖고 그 주변 다 터져버리는 거야, 얘 때문에. 그러니까 터지는 반응을 너무 많이 해버린다는 거야. 그게 과잉 면역 반응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뭐냐? 몸 안에 과잉이 너무 면역이 좋아서가 아니라 교란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야. 지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음식을 먹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 이런 거 먹겠죠. 굉장히 예민한 거가 어떻게 보면 얘들은 뭐예요? 우리 아토피 아이들은 뭐예요? 단백질 대사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단백질 대사. 단백질은 대사작용을 합니다. 단백질은 뭐로 바뀌어요?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요. 자, 근데 위에서는 소화되는 게 뭐지? 단백질만 소화가 돼. 그런데 그러면은 탄수화물은 그러면 어디서 소화가 돼요? 그러잖아. 탄수화물은 어디에서 소화가 다 돼? 소화가 되고 말아요. 입 안에서만 아밀라제에 의해서 소화가 되고 여기 위로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이게 단백질이 소화가 되는 데가 펩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이게 있어.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있어. 위에서 펩신이 가지고 단백질이 소화가 돼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내려가. 여기가 뭐예요? 십이지장. 12지장부터를 소장으로 들어가요. 공장 회장까지를 소장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다 바뀌어서 어디로 가야 돼? 간으로 가야 돼요. 여기를 딱 문맥이라는 곳을 타고 간으로 갑니다. 이게 아미노산 대사예요. 자, 이 아토피 아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위에서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많이 나오지 않아.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위산이 정상화되어 있지 않아. 위산이 내가 이만큼이 들어가면 이만큼이 나와주고 이만큼만 들어가면 이만큼이 나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위산이거든요. 소화효소하고 위산이 똑같아. 그 양 조절이라는 게 양이 같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만큼을 먹었는데 소화효소가 이만큼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소화가 다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단백질이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아미노산 단백질 덩어리가 있는데 단백질 덩어리가 내려가고 또 아미노산은 어떻게? 잘라진 것들은 문맥을 타고 간으로 간댔잖아. 얘는 간으로 갔어. 이 두 개는 뭐야? 소화가 안 된 단백질. 소화가 되지 않았다고 단백질이. 그럼 안 됐어. 그러면 얘들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대장으로 내려가요. 예, 보세요. 대장에서는 있잖아. 사람들이 잘 착각을 하고 있는데 소화가 된 것들이 대사된 과정에서 다 나왔던 모든 것들은 다 흡수가 어디서 끝나? 공장 회상까지 끝나요. 흡수 다 끝나. 근데 소화 흡수가 되지 않은 거가 뭐라고? 단백질 덩어리가 지금 내려간다고 일로. 그지? 근데 여기 안에는 보면 있겠죠. 뭐 탄수화물도 우리가 왜 절식시켜주는 거지. 탄수화물이 전환되는 걸 막아주는 거. 우리 개들은 전환되면 안 되잖아. 지방으로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식이섬유들이 어떻게 또 해? 개들 끌고 내려가죠. 지방 같은 거. 식이섬유들 흡수 못되게 하려고 막 끝까지 밀고 내려가주는 게 식이섬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지방 음식을 먹었는데 식이섬유를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파브로 키토산 이런 거 먹어봐봐. 그러면 슬림스마트 먹고 이러면은 그 들고 내려가면서 밑으로 내려다 주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게 하는 거야. 그 중간 과정에서. 그래서 먹으면은 속이 좀 안 좋아요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래요. 그 나중에 이제 제품 공부할 때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근데 그 내려가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내려갔어.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단백질이 내려갔어. 그리고 이 다른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어떤 대사산물들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밀고 내려가서 응아를 하면 돼, 그지? 근데 대장에서는 대장이 제일 많은 곳이 뭐는 게 뭐예요? 림프구라 보셨죠? 림프가 있어, 림프. 림프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뭐야? 백혈구의 일종이면서, 뭐예요? 면역세포. 면역세포가 70% 이상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 대장에 있단 말이야. 대장에서는 흡수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 수분 말고는 대장에서는 흡수가 되면 안 돼. 알겠죠? 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흡수하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얘가 연동운동을 하기 때문에 흡수를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이 조각을, 이 장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이런 장이 있고. 자, 융털이 싹 다 붙어갖고 원래 있어야 됩니다. 원래 다 쫀쫀해야지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발현되지 않는 사람들, 먹었는데 갑자기 막 피부가 가렵고 이러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이게 쫀쫀한 사람들이야. 막 뭐 재채기 안 해, 아침에. 콧물 줄줄 안 흘러. 이런 사람, 이거는 쫀쫀한 사람들이야. 이게 다 벌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뭐가 침투해?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원래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들어가. 그래서 왜 아토피 아이들은 배 아프다는 얘기 참 많이 한다. 뭐 먹을 때 배 아프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감기 바이러스가 오면은 배 아프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원래도 그렇지. 그런데 더 많이 하더라고. 우리 애들도 맨날 배 아프다 했거든. 그 기질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일로는 석유하고 바이러스하고 물만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다 단백질 덩어리도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하냐면 전부 적으로 오인하죠. 근데 얘들이 입자 크니까 어떻게? 입자 큰 것들이 들어가니까 항원 항체 반응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터지는 게 사실은 아토피면서 비염이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알러지들이야.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런 원인을 다 알고 지금 우리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솔루션이 필요하잖아. 이것까지 설명했어. 아, 그래. 이렇게 해서 애들을,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우리 이런 단백질을 고기랑 애가 먹어야 되는 거를 먹이지 말고 일단 좀 참게 하자. 고기도 먹이지 말자. 근데 생각해보면 언제까지 고기를 안 먹일 건데? 우리 그 다이어트 할 때 이러잖아요. 다이어트를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먹었더니 다시 다 쪘다고 더 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 언제까지 다이어트 하는데? 그럼 포기를 하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우리 감기 걸렸을 때 감기가 막 있을 때 산 거 좀 안 먹고 몸 좀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소화에 좀 방해되는 거 안 먹고 그다음에 열 좀 내려주게 다 들어가서 쭉 쉬고 자고 이렇게 하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그런 것처럼 살도 그래요. 내가 빠져갖고 1년이든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 정도 먹어서 찌고 이러지 않아. 그 세트 포인트라고 그러잖아, 그지? 맞춰지는 거거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게 다 쫀쫀해지고 이게
얘 지금 아픈 몸이니까 그동안은 니한테 해가 되는 걸 먹지 마.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결국 먹을 수 있다고. 저번에 제가 그거 전달하라 했어요. 지금 안 먹는 거에 너무 애달하지 말고 굶는 거에 애달하지 마. 애들 아플 때 억지로 먹이지 마. 약 먹이려고 밥 먹이지 말라고. 그냥 치유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가만히 굶게 내버려두면 몸에서 있잖아. 먹지도 않으니까 더 빨리 나을 수도 있어. 조금 더 막 뭐 애가 야외어지고 이래도 낫고 나면 더 훨씬 잘 먹어요. 억지로 먹여갖고 토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지? 그게 뭐지? 그게 뭐죠? 뭐지? 많이 먹어 토하는 게? 많이 먹고 토. 목구멍까지 차서. 그래갖고 단백질 덩어리가 이렇게 장 사이로 들어가서 생겼다 했잖아. 자, 그러면 뭐 해주면 돼? 단백질 형태로 있는 거를 먹이는 게 나을까? 단백질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여기 이제 뒤에서 말할 거예요.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된다 칠게. 단백질 꼭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앞에 초급에서 공부했잖아.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세포적인 부분, 면역계, 하다못해 머리카락 하나, 눈, 시력 하나까지 뭐가 다 필요해. 단백질이잖아. 그리고 결과적으로 단백질이 이 위가 안 좋은 아이들이 펩신을 만들어주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해요. 결국은 이 단백질 대사하는 소화효소 하나까지도 단백질로 인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결국 호르몬도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근데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는데 근데 단백질을 안 먹여? 단백질을 안 되니까 단백질을 최소한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펩신이 이만큼 있든 요만큼 있든 상관없이 흡수가 될 수 있는 거 먹이려면 무슨 형태로 먹여야 되지? 아미노산 형태로 먹이면 되잖아.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프로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프로틴은요. 단백질이라고. 프로틴의 명명이 뭐야? 단백질이지. 해석해봐. 영어로 해석하면은 알잖아. 프로틴? 이러면 단백질이잖아요. 프로틴? 근데 사실 단백질의 역할을 한다는 말인 거예요. 얘는 아미노산 형태예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을 하고 불필수 아미노산이 전부 다 들어있어서 그 안에 흡수를 한 번에 다 시켜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를 먹여야 되겠죠. 맨 마지막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먹여야 되는 애가 원래 아토피 있는 아들이야. 몸에 단백질이 대사가 안 돼 있으니까 몸이 다 그렇게 엉망이 되는 거거든, 지금. 그리고 단백질 그 대사를 해주는 뭐야? 면역계들이 전부 다 엉망진창 교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걔들한테 양질 단백질을 줘서 좋은 면역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단백질 꼭 필요하지. 근데 단백질을 먹는 우리 근본이 뭐야? 대부분 다 단백질 형태야. 그래서 아미노산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 거 뭐예요? 자, 우리 프로틴을 먹이라고 그러니까 저기 콩 단백질이라고 전부 다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미노산 제제입니다. 콩으로 만든 원료가 콩인.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하냐면 시골에서 올라온 우리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주셨다고. 콩가루. 그 콩가루 그거 타 먹더라고. 프로틴이다. 프로틴이잖아요. 똑같잖아. 그죠? 콩은 어떻게 들어가서? 콩도 들어가서 채소화하는 어떤 조금의 어떤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좀 낮긴 하겠지만 대사를 해요.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질소를 만들어내, 몸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 대사를 하는 것들이니까 대사를 최소화시킨 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위 벽도 뭘로 만들어져 있어? 단백질이 콜라겐화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단백질은 꼭 먹어야 되는 거지. 맞지, 지금?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봤을 때 엄청 중요한 거야. 얘들가 빨리 많이 먹이는 애가 빨리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주름 안 생기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화장품 갖다 쳐 발릴 게 아니야. 단백질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됩니다. 저거랑 아제로라씨, 그러니까 WS 같이 먹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타협하면 안 되는 거야, 저게. 저거는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그러면 들어갔어. 그래서 그러면 그 위에서 지금 펩신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일을 하겠다고 했지. 그래서 그걸 먹기 시작했지. 그리고 이제 얘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비타민C는 왜 먹어야 돼? 얘가 대사가 돼야 돼. 얘가 점막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콜라겐이든, 효소든, 그 다음에 호르몬이든, 그 다음에 혈관도 다 단백질이잖아. 안에 있는 피도 뭐야? 다 단백질이잖아. 그러니까 단백질은, 그래서 몸에서 있잖아. 단백질은 사단시키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단백질은 오줌으로 많이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단백뇨라는 걸 검사하는 거야. 그 정도로 단백질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하지만 니네 들어오면 무조건 안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단백질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단백질이 너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사실은 아토피라는 거지. 그게 대사가 안 된다는 거야.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대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있잖아. 우리가 근데 이거를 해주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단백질만 먹어줘 갖고 되는 거가 또 아니잖아. 왜? 그동안에 장 누수가 일어나고 있잖아. 그럼 장을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뭐지? 단백질이거든.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이렇게 쫀쫀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 이게 쫀쫀하게 만들어지는 게 언제까지일까? 잘 모르겠잖아, 우리가. 그런데 계속 터져 나와.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뭘 좀 방어선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좀 많이 못 들어가게 해주면 좋겠죠. 그럼 이 방어선이 만들어주는 게 뭐야? 유익균이야. 유익균 중에 유산균이 있고, 그죠? 그리고 요즘은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진짜로 세균을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는 뭐예요? 그거의 밥이에요. 식이섬유예요.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대사를 하고 난 나머지 대사산물 있죠. 유산균이 막 지도 대사를 했을 거 아니야. 세균을 죽이고 막 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나온 대사산물까지도 오래 남아있으면 유산균이 또 먹이가 된대요. 그 정도로 좋대요. 포스트 바이오틱스도 굉장히, 그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또 어떤 게냐,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위하고 거기를 다 통과한다네. 또 그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 통과해서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거 한번 다 먹을 거야, 그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유산균 안에 들어있는 그 유익균 있죠. 그게 위하고 장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유산균을 1번으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2번 이중 코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코팅 아니고, 뭐죠? 뭐라 그래요, 그거를. 잘 그러니까 죽지 않고 통과하는 거. 그거 1번으로 고르고, 그 다음에 걔를 먹었을 때 뭐 해야 돼? 살아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 식이섬유. 그거는 뭐냐면, 더블 X예요. 우리 식이섬유를 따로 먹을 수도 있잖아. 우리도 식이섬유 있잖아. 같이 먹는 거. 그것도 있지만, 식물 영양소들이 전부 다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그거 2개에서 대사산물이 나왔을 때 또 그게 또 되는 거야. 그 대사산물이 어디에서 작용해줘야 되냐면 위하고 장에서 작용을 해줘야 돼요. 얘들이 위하고 장에서 그럼 작용해줄 거야. 그러면은 들어가야 돼. 이 방어선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얘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여기에서 아무거나 막 들어가니까 얘들을 좀 막아주는 거가 뭐예요? 모든 대사산물들은 대사가 되든 안 되든 뭐가 세균이 번식을 해. 그럼 세균하고 세균이 번식하면 세균이 번식했을 때 나쁜 균이 나오겠죠. 염증균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게 뭐야? 유산균이죠. 유익균. 그래서 유익균을 많이 넣어주는 많이 넣어주는 사람들은 아토피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장에서 1차 방어선을 좀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둬야지 얘들이 쫀쫀해질 때까지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나아야 될 거 아니야, 얘들이. 근데 낫기도 전에 또 들어가, 낫기도 전에 또 들어가면 얘는 더 벌어지거나 더 안 좋아지거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균을 계속 먹이라는 거야. 애한테 계속 먹여. 유익균하고 단백질을 타협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들은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세균하고 바이러스에 취약하단 말이야. 그럼 항바이러스 효과를 내주는 비타민들이 뭐 있지? 비타민 C. 그 다음에 토코페롤 이런 거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돼 있죠. 그죠? CD, D. 바이러스에 취약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영양분을 무조건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또 취약점이 뭐겠어요? 음식이 소화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미네랄하고 비타민도 굉장히 떨어져요. 흡수가 안 되는 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과잉적으로 보충해서 먹여줘야 된다는 거죠. 흡수율이 잘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비타민 B는 먹어주지 않으면 이 몸 안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비타민 C, B하고 C는 조효소로 많이 쓰이잖아. 그죠? 조효소 뜻이 뭐야? 음식을 대사시킬 때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걔들을 분해시켜주는 거. 분해시켜주는 거가 부족하면은 흡수가 안 돼. 그 단백질을 분해 많이 시켜주는 거가 뭐야? 비타민 B군이잖아. 그래서 이 아이들은 비타민 B군을 꼭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했지만 보습이 얘기들이 안 되죠. 보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이는 게 점막 보호를 위해서 뭐를 먹여요? 비타민 A를 먹이는 거야. 그리고 단백질 부족하니까 이 아이들은 눈이 빨리 나빠져요. 눈 각막도 다, 홍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럼 빨리 나빠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눈 영양제도 무조건 먹어야 되겠죠. 근데 영양제보다 눈에 뭐 해주는 거? 보습작용을 해주는 거. 보습이 안 되기 때문에 눈이 뻑뻑하다고 조금만 있어도 그 아이들은 나중에 뻑뻑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가 뭐야? 비타민 A를 먹여야 돼요. 비타민 A는 성장 호르몬에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건 아이들이 너무 미안하게도 안 커요, 잘. 비타민 A도 굉장히 부족한 데다가 수치가 낮아요. 그리고 비타민 D 수치를 재보라 그러잖아. 그럼 되게 낮아요. 비타민 D가 섭취가 몸에 낮으면 뭐가 흡수가 안 돼? 칼슘이 흡수가 안 되잖아. 비타민 D하고 칼슘은요, 피를 먹여야 돼요.
걔들이 통계적으로 지금 말했잖아. 아토피 아이들이 지금 몇 수십만 등간 연구를 했더니 그 아이한테 찔러도 보고 피도 내보고 여기 전두엽에 뭐야? 중고속 수치 검사도 해보고 다 해봤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지금 데이터예요, 이게. 근데 봤더니 그렇게 되더라. 애가 비타민하고 미네랄 섭취율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칼슘하고 비타민 D가 몸에 비타민 D가 혈액이 없더라. 그러니까 혈액이 당연히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여도 흡수가 안 되더라. 칼슘은 지 혼자 흡수가 되지 않아. D가 없으면 흡수가 안 된다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지 않으면 안 좋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우리 햇빛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우리 아무리 많이 봐도 근데 비타민 D를 합성할 만큼 보지는 못한대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비타민 D를 무조건 같이 먹여줘야 돼요. 나중에 그래야지 지가 훨씬 더 잘 자랄 거고 보습작용시켜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도 보습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이 우리가 발라주는 건 한계가 있어. 맞죠? 몸 안에서 이런 아이들은 됐잖아. 왜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 어떤 게 있냐면요. 몸이 막 가려워 죽어요. 이제 60 넘으신 분 어저께 상담하는데 몸이 가려워가서 긁다가 피가 다 났다는 거야. 근데 아토피는 아닌데 막 가려워 죽겠다는 거야. 제가 오메가3 지방산을 한 통을 3일 동안 한번 다시 줘보시라고 줬거든요. 그래서 3일 있다가 그러니까 어저께 전화가 온 거예요. 며칠 전에 왔는데 어저께 3일 동안 먹었어요. 먹고 나서 어제 전화가 왔는데 피부 가려움증이 진짜 많이 정말 좋아졌다고. 그 정도로 있잖아. 그 보습제를요 몸에다가 온데다 매일매일 떡을치게 바르더라고. 그 흡수도 안 되는 거를. 그렇다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에서 있어야 되는 영양소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습작용 때문에 사실은 먹어야 됩니다. 애들은. 특히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간말 이놀렌산이라든지 이렇게 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을 생강이라든지 이런 걸 또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또 간말 이놀렌산을 먹으라 그러잖아, 그죠? 그 애들한테 그걸 봤더니 인디언족이 보라집꽃이라는 걸 먹는데 갔더니 염증이 몸에 없더래요. 그 길거리 그러니까 걔들은 자기들은 그냥 왜 약초 있잖아요. 뭐 여기 상처 나도 바로 그걸로 문질러서 바르고 뭐 이렇게 해서 뜯어먹고 다녔나 봐. 아프다 그러면 그걸 먹고 이랬어요. 몸이 좀 열이 나면은 먹고 그랬나 봐. 그랬는데 이걸 나중에 보니까 인디언들이 보니까 염증 질환과 피부 질환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그걸 먹었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더니 간말리노산 안에는 나중에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거에 대한 걸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거 이제 간말이놀렌산 할 때 제가 할 거거든요. 그 프로스타글란딘을 어떻게 몸에서 조정한 염증 조절 물질을 얘가 움직이더라는 거지. 근데 이것도 염증으로 일종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아토피가. 염증을 일으키는 거이기도 해요. 이게 아까 그 PPT 보면은 단계가 있거든.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말기 단계에는 진짜 그야말로 전부 다 이제 안착을 해버려요. 갖고 안착을 해서 그게 다시 저는 근데 그렇게 된 사람도 복귀되는 걸 봤어요. 되게 신기해요. 근데 굉장히 보습이 중요하거든요. 이 애들을 이렇게 먹이고 그 다음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간말리노산가 중요하다는 거. 지금 제가 말해서 큰 아우트라인만 잡으세요. 한 개 한 개 설명을 싹 다 해주는 건 고마운고 좋은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전부터 다 그럼 이거 다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은 믿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권하지 마시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 단백질에 대한 대사, 그 다음 유산균에 대한 거, 그리고 비타민C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항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항세균 때문에도 그래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산균을 먹었을 때 유산균보다 더 증폭작용을 시켜주는 게 뭐다? 프리바이오틱스. 그게 뭐다? 식물 영양소. 그래서 서브렉스라는 얘기. 그 얘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먹어야 될 게 머리에 딱 나오죠. 뭐 나옵니까? 더블엑스, 유산균, 단백질. 이게 1번으로 아세로라까지. 그러니까 아세로라가 만약에 안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더블엑스에 좀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C가. 그러면 이것까지가 지금 최선. 근데 분명히 그 아이는 2달에서 3달 사이에 좋아지는 반응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 뭘 해줘야 되냐면 아이가 좀 가려워하는 거를 좀 도와주고 싶으면 염증을 일으키지 않게끔 하는 간말리놀렌산이라든지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지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얘기해주세요. 그러면서 애가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눈이 나빠지는 애들이 성장 기능만 나빠지고 20살 때부터 안 나빠지지. 왜? 비타민 A 때문이거든. 몸에서 비타민 A가 성장 호르몬을 쓰여야 되는데 눈에도 너무 필요하단 말이야. 눈에 필요한 게 역부족하니까 몸에 쓰여버리고 나면 성장 호르몬을 쓰이고 나거나 아니면은 눈이 나빠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비타민 A를 많이 먹이면요, 눈이 안 나빠져요. 너무 신기하게도. 성장기에. 엄청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거 강의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애들이 20살 이후에는 안 크니까 안 나빠지잖아. 그 전만까지만 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자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만 눈 나빠지고 안 나빠져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시력이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5. 그래갖고, 여튼,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고, 앞에는 이만큼만 이 딱 간단하게 앞에만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 얘기는 하고, 그러면서 오늘 조영사님 정리됐죠? 네. 아토피는 뭐다라는 걸 알겠고, 또 아토피를 케어할 때, 어떻게, 1번 어떻게, 2번 어떻게, 3번 어떻게까지 네. 설명하는 거. 이것까지만 하시면 아토피 환자들. 그리고 만나셔서 쫄지 마세요. 다 낫습니다. 이거는 가장 광고 아닙니다. 다 낫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열심히만 하시면 어느 날인간 나아요. 근데 그 낫는 시기가 뭐야? 1년이 되든, 뭐 2년이 되든, 어떤 애들은 3년이 돼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그 아이가, 지금 내 아이가 이 정보로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은 3년 동안 뭐해? 녹차에다 애들 담궈봤다가 병원 가서 또 너무 가렵다 그러면 약 먹였다가 그 수많은 시간을 3년 동안을 보낸 사람이랑 내가 그렇게 그러면 그 아이 성질 버리는 건 어떻게 할 거며 그 아이의 그 마음의 병은 어떻게 할 거며 그 아이한테 경쟁력을 못 줬잖아. 우리는 뭔데? 키에 대한 경쟁력도 우리는 못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 강의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대로 외우셔서 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이